안녕하십니까. 선율정 다이어트 최윤호 원장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선율정을 복용하시면서 감량을 잘 하고 계시는데 어느 순간부터 감량이 잘 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처음부터도 약에 대한 느낌은 충분히 잘 오는데 감량이 잘 되지 않는 분들, 이런 분들이 한번 체크해 볼 만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, 저희 선율종을 규칙적으로 잘 복용하고 계신지 이 부분을 먼저 좀 체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하루에 2회씩 간격은 4시간에서 8시간 간격으로 약을 드시는 동안에는 가급적이면은 중간에 약을 빼지 마시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좀 복용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. 약의 지속 시간이 하루 종일 되지가 않기 때문에 약에 대한 반응이 떨어질 때쯤에 다시 약을 복용함으로써 몸에서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지방 분해를 촉진시키고 식욕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하루 중에 온전하게 유지가 좀 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. 먼저 첫 번째, 내가 선율정을 꾸준하게 잘 복용하고 있느냐, 요걸 먼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두 번째, 음주를 얼마나 좀 하시는지 그걸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음주는 선율정을 복용하고 있는 중에는 최대한 자제하거나 일시적으로는 아예 중단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. 음주를 많이 하시게 되면 일단 먼저 술 자체의 칼로리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. 이 간에서 지방을 분해하는 이 지방 대사를 방해를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알코올을 해독하는 그 과정에서 이 간의 피로도가 높아져서 신진대사를 많이 떨어뜨리기도 하고요. 식욕을 조절을 해주는 이 포만 중추도 마비를 시키기 때문에 이 식욕 조절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돼요.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좀 자제를 좀 해주시는 게 이 다이어트 기간에는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 다음에 또 체크해 볼 부분은 내가 식사를 하는 패턴과 습관에 대해서, 식습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. 대표적으로 아침을 잘 드시지 않거나 아니면은 간헐적 다이어트를 오랫동안 해서 식사의 패턴이 그렇게 좀 고정이 되어 있는 분들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. 간헐적 단식이 좀 대표적인 다이어트 식습관의 좀 트렌드가 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모든 분들한테 이 간헐적 단식이 맞는 것은 또 아닙니다. 그것이 이제 나의 감량에 좀 도움이 되면 그거는 맞겠지만 무조건적으로 다 맞진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오히려 아침에 식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아침을 거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몇 가지 생기는데 일단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요. 몸에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게 아침부터 아침 식사를 하면서 이제 소비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신호를 줄 수가 없고 에너지를 결국에는 덜 소비하게 만들어주고요. 아침 식사를 걸음으로 해서 점심 또는 저녁 아니면 간식 이런 부분들의 식사량이 늘어나거나 식사 빈도가 증가를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아침을 굶게 되면 허기가 지거나 그 다음 식사에 식욕 조절이 안 돼서 굉장히 과식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좀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아침을 식사를 해라, 밥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푸짐하게 식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것부터 시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추천하는 아침 식단은 계란과 당근, 방울토마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. 야채 중에서의 당근은 식이섬유와 수분이 좀 풍부하고 비타민 A 또는 여러 가지 미네랄들을 좀 같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양 균형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야채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계란은 워낙 유명하다시피 양질의 단백질을 제공을 하고 또 노른자의 콜린 성분이라는 것이 콜레스테롤 분해 및 지방 대사를 좀 촉진시킨다.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아침을 처음부터 많이 드시라는 게 아니라 간단히 드시면서 내 몸에서 대사를 촉진시키는 그 신호를 꾸준히 좀 만들어내면 좋을 것 같다. 그래서 다이어트 기간이 아닐 때에도 아침 식사는 간단히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다음 부분은 체질적인 부분과 조금 연관이 또 있을 수 있는데요. 내가 몸에서 히스타민을 좀 과다하게 분비하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. 히스타민은 내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염증 물질인데요. 다이어트를 하시다가 갑작스럽게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거나 가렵거나
아니면 평상시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아토피 등이 좀 심해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길 수가 있겠고 좀 소화기에 문제가 있어서 설사를 한다거나 이런 반응들이 좀 볼 수 있거든요. 이런 염증 반응, 내 몸에서 스스로 내는 염증 반응은 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 때문에 주로 발생을 하는데 히스타민이 발생을 한다는 것은 내 몸이 편안하지 않고 위기 상태가 되었다라는 부분을 뜻합니다. 그래서 이 히스타민이 발생을 하는 이 상황은 지방 대사를 방해를 하는 지금 중요한 부분, 이 염증 상태를 만들어내는 여기에 몸이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 대사를 많이 방해를 할 수가 있어요. 히스타민을 유발하는 그런 대표적인 음식들은 유제품, 우유나 치즈, 요거트, 두유 등 유제품들이 히스타민을 유발하기도 하고요. 견과류, 견과류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견과류 상태가, 보관 상태가 좀 나빠서 그 안에 있는 기름 성분들이 상하거나 부패가 되는 경우, 이런 부분들에서는 견과류에서도 이런 히스타민을 많이 분비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고요. 그래서 이러한 평상시에 내가 피부에 트러블이 좀 자주 생기고 뭐만 하면은 좀 두드러기가 나는 사람이다. 이런 분들은 그런 히스타민이 과다하게 분비될 수 있는 음식들을 좀 제한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. 외부적으로 내가 어떠한 부분을 섭취를 함으로 해서 이 히스타민의 과다 분비를 좀 막아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비타민C 메가도스 요법을 사용하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. 비타민C 메가도스 요법은 면역이나 항산화 반응에도 도움이 되지만 이 염증 반응, 히스타민에 대한 억제를 시켜줄 수가 있기 때문에 고농도로 6,000에서 9,000mg 고농도로 비타민C를 섭취해 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음식에서 많이 좀 들어가 있는 미네랄, 이런 부분 중에 부족한 미네랄이나 비타민이 있으면은 이 지방의 분해 속도를 좀 내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요. 지방 대사의 중요한 미네랄은 대표적으로 칼슘, 마그네슘, 철분, 크롬 이런 부분들이 좀 있겠고 그러한 미네랄들이 풍부하게 들어간 음식들은 대표적으로 마른 김, 양념이 되지 않는 조미김 말고 마른 김, 살코기, 야채, 해조류, 견과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. 그래서 대부분이 섭취가 되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 미네랄이 음식으로만 들어오면 되는 게 아니라 몸 안에서 제대로 활용이 되고 흡수가 되고 하려면은 여러 가지 비타민의 또 역할이 더 필요합니다. 대표적으로는 비타민 D가 몸에서 좀 충분해야지 미네랄들을 섭취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데요. 한국 여성의 85%가 비타민 D 결핍 상태라고 합니다.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에는 이러한 좋은 미네랄들, 지방 분해를 도와줄 수 있는 미네랄들을 많이 섭취를 해도 체외로 그냥 배출돼 버리거나 활성이 잘 안 돼서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래서 비타민 D를 잘 보충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, 다이어트에서. 그래서 비타민 D를 보충하는 방법은 시중에 구입할 수 있는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을 하셔도 괜찮고요. 비타민 D는 특이하게 사람이 햇빛을 쬐면은 몸 안에서 합성이 되기 때문에 매일 30분 이상 일광욕을 하듯이 햇빛을 쬐주시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되겠고요. 너무 비타민 D의 수치가 떨어져 있으신 분들은 비타민 D 주사를 맞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나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먹는데 이게 사실은 다이어트에 오히려 방해가 되거나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음식들을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요. 보통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고구마나 바나나, 옥수수 이런 음식들을 많이 좀 다이어트 기간 동안에 활용을 하시는데 이런 음식들에도 다이어트를 방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. 먼저 고구마 같은 경우는 생으로 그냥 먹었을 때는 혈당에 대한 자극이 크진 않지만은 고구마는 생으로 잘 안 먹잖아요. 대부분은 이제 찌거나 구워서 먹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이 고구마가 정말 찹쌀떡 수준으로 이 혈당을 확 높여버리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를 갑자기 높일 수가 있어요. 또한 바나나는 생각보다 혈당 스파이크를 좀 강하게 일으키는 편이에요. 그래서 다이어트 중에는 너무 많이 섭취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. 간단한 식사 대용으로는 한 번씩 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옥수수는 그냥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혈당을 굉장히 급하게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오메가6 지방산이라는 것이 많아서 지방을 축적을 시키고 콜레스테롤 상승에
영향을 많이 미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옥수수는 반드시 피해야 되는 음식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크게 어긋남 없이 잘 하고 있어도 어느 순간 다이어트에 정체기가 올 수가 있거든요. 몸이 감량을 하는 것 자체에 뭔가 적응이 돼버려서 어느 순간 에너지를 계속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자극을 느낄 수 없는 상태, 이렇게 되면 이제 정체기가 온다고 볼 수가 있는데, 이때는 내 몸에 익숙해져 있는 패턴을 좀 바꿔보는 게 도움이 좀 될 수 있습니다. 운동을 하는 방식이나 운동을 하는 시간대를 바꿔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고, 식사의 패턴, 식이 습관을 좀 바꾸는 것들도 효과적이에요. 간단한 방법으로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영양 섭취를 하고 있는 상황, 다이어트 식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주일에 한 번, 많게는 2번 정도는 야채만 먹는 날을 정해서 야채 식이를 하는 거죠. 이는 뭔가 내 몸에 적응이 되어 있는 식이 패턴에서 벗어난 일탈된 식이 패턴이지만, 그 일탈된 패턴이 나쁜 쪽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좋은 자극을 주면서 지방 분해를 빠르게 시킬 수가 있겠고, 이 정체기를 돌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야채식을 하기 때문에 칼로리 섭취는 많이 좀 제한이 되면서 식이섬유, 수분, 비타민들,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공급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. 해독을 하는 간에 대해서 부담이 좀 적고, 몸에 지방을 다시 태울 수 있는 건강한 자극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렇게 체중 감량이 더뎌지거나 어느 순간 정체가 왔었을 때 체크해 볼 만한 사항들을 좀 말씀드려 봤는데요. 이 사람마다,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량 속도와 감량에 대한 패턴, 모든 것들이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나 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속도가 안 난다, 뭐가 문제다, 이런 식으로 좀 너무 비교를 하면서 좌절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. 내가 가지고 있는 몸 상태에서 꾸준히 개선을 할 부분을 찾고 거기에 맞춰서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상으로 헌혈정 다이어트의 최윤호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